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을 7개째 찍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루에 찍은 걸까? 옷만 갈아입으면서 찍고 있는데 마지막 영상은 진짜 갈아입을 옷도 없고 너무 귀찮고 그냥 좀 합시다. 괜찮죠, 여러분? 똑같은 거 지난 영상이랑 좀 입고 할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트레스의 강도를 좀 줄이고 나쁜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두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1편은 꼭 보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람을 대해도 누군가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해요. 그건 그 사람 성격이 유별나서가 아니라 어떤 잠재의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맨날 혼나고 매 맞고 잔소리만 듣고 큰 사람은요, 회사에서 우리 아빠 나이쯤 되는 그런 남자 상사를 봤을 때, 혹은 학교에서 뭐 그런 선생님, 교수님을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막 피해 다닐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아빠에 대한 잠재의식 때문이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을 보면, 과거에 자라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두려움, 불안감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게 생긴 소뚜껑만 봐도 공포감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닌 소뚜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생활까지 힘들어져요.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이거는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일 뿐이야 라는 걸 인지하고 소뚜껑과 자라를 분리시키면 되겠죠. 그런 이해가 없이 현재 의식에다 대고 아무리 야, 소뚜껑이 뭐가 무서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설명을 해봤자 이미 잠재의식에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기억들, 어떤 사건들이 스트레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 불안감과 공포심 같은 그런 힘들었던 감정들을 이제라도 내가 달래주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트라우마가 너무 크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 나 혼자 해볼 수 있겠다 하시면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과거를 떠올리는 과정은 엄청나게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걸 겨우 묻어두고 덮어둔 건데 그 기억을 다시 굳이 꺼낸다, 다시 느껴본다, 이건 분명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내 속에서 아직도 소화가 안 된 채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내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화나고 무섭고 예민해지고 불안감이 그냥 막 엄습해 와요. 근데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과거를 정리해 본다는 건 참 힘들지만 그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나도 모르게 속에서 골마가고 있는 그 상처를 딱 마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억하는 최초의 순간, 최초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날까지 나이별로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진짜 자기 찾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기억나는 사건을 떠올려 보면서 그때 내 감정은 어땠는지, 내가 그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한번 폰에 적어 보시거나 아니면 소리내서 말을 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몇 번 소개했던 빈 의자 기법, 빈 의자 하나를 두시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시절에 내가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자에 어린 내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어른이 된 내가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 의자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한테 말하세요. 그때 많이 무서웠지? 많이 힘들고 슬펐지? 마음껏 슬퍼해도 괜찮아. 넌 충분히 그렇게 느낄만 했잖아. 이렇게 그때 풀어내지 못한 감정을 다시 풀어주고 공감해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치유가 됩니다. 이게 무슨 원맨쇼인가 싶겠지만요. 아주 치료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내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 해주고 나면 사회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한결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라랑 소뚜껑을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감사하고 교훈을 찾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즉 나의 부정적인 관점을 바꿔주는 작업인데요. 감사의 습관이 들면 직장생활, 인간관계, 학교생활, 가정생활, 나의 성격, 인품까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좋아질 수 있어요. 건강도 물론 좋아져요. 감사로 암 환자도 고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감사일기가 참 쉽지 않아요. 까먹고 또 귀찮고 이 생각하는 자체가 싫거든. 뭘 감사했는지 떠올리는 자체가 귀찮아. 그래서 그냥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면서 아무 생각 안 하는 게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좋은데요.
관점을 바꾸는 훈련이 돼 있으면 앞으로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매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내가 귀찮아서 아예 안 해버릴 것 같다 싶으시면 일주일에 뭐 월, 수, 금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딱 3번만이라도 하던지, 그것도 못하겠으면 일주일에 한 번 딱 뭐 일요일 저녁 뭐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뿌듯했던 일, 뭐 다행이었던 일 등등등등 3가지 이상을 적는 겁니다. 쓰는 게 너무 싫다 이러면 생각만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2다리 멀쩡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고기 먹어서 감사하다. 근데 마침 충치가 없어서 고기를 마음껏 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근데 치실까지 있어서 뒤처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오늘 출근길에 별 사고 없이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저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유튜브를 7개나 찍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유튜브를 7개나 찍었는데도 목이 쉬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셀프로 힐링하면서 찍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거, 걷는 거, 일하는 거 이런 게 당연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런 작은 일상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사람을 보는 시각,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죠. 또 일이 너무 안 되거나 힘들 때 그 속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은 불행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누구든지 그 불행을 통해서 분명히 크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배움을 남기면, 교훈을 남기면 불행은 마냥 불행이 되지 않습니다. 건질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측면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고 교훈을 찾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나쁜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로 변환할 수 있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어버려요. 멋지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강도를 낮추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부신이라는 내분비 기관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그게 우리 몸을 이렇게 전투태세로 바꿔서 스트레스 사건이 있을 때 도망을 가든 싸우든 이렇게 전투태세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 사건이 해결이 되면 호르몬도 이렇게 다 소모되고 다시 평온해지는데요.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면,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면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겠죠. 그러면 계속 단계 땡기고 비만 되고 피부 트러블 생기고 수면장애 생기고 원형 탈모 생기고요. 그리고 만성 피로 뭐 이런 거 와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사건이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라도 빨리 소모시켜야 되는데, 호르몬을 소모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운동입니다. 근육을 쓰면 이 호르몬이 소모돼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로 꼭 운동을 하셔야 몸이 덜 망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들도 생각나게 되죠. 저도 이거 영상 다 찍은 다음에 나가서 운동할 거예요. 저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삶은 살아볼만 합니다. 그것도 행복하게.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웃긴데 따뜻한 상담사 오빠였습니다.